안녕하십니까, 연일입니다. 제가 일전에 오거돈 미투 사태 관련 유튜브로 3건을 올렸었는데 3건 다 유튜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제가 올린 그 유튜브까지 또다시 광고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고 부적합 판정이란 거는 저는 시사 유튜브로서 아주 조그만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수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광고주들에게 적합치 않은 유튜브 동영상이다 이런 판정을 받은 자체에 대해서 제가 좀 의아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자체가 의아하다고 말한 그 유튜브까지 지금 다다시 문제가 있다 이런 판정을 유튜브 측에서 내렸습니다. 구글이죠. 구글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진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저번에도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아니, 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내용이 그냥, 오거돈 전 시장이 여직원을 성추행을 했고,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논조로 계속, 3건의 유튜브를 올렸었는데, 동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우리 독자들이 공감도 하고, 언론에서도 보도도 되고,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부적합하냐고 요구를 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 동영상마저 부적합하다고 지금 노란 딱지가 붙었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이런 식으로 구글이 시사 뉴스를 동영상을 관리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유튜브 자체에서 이런 정치적인 시사 뉴스는 아예 빼라.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특정 당, 특정인, 특정 그룹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재갈을 물린다 그러면 이 구글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유튜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저는 저 하나를 보고 오비라고 했다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제가 대단한 어떤 유튜브도 아니고 겨우 1700명 구독자를 가진 부산서 하는 유튜브인데, 그래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독자들에게 몇 번 물었습니다. 과연 이게 틀린 거냐? 댓글에 잘하고 계신다고, 그렇게만 이야기도 하고, 만난 지인들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더구나 제가 또 좀 이상한 건, 그 앞에 제가 지난해 12월 16일 날, 유재수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숨은 실체라고 하는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 이제 그 인사에 관여를 많이 하고, 오거돈 시장의 어떤 그런 영입부터 해서 선대본부장까지 쭉 한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호철 씨도 이제 숨어 있지 말고 이제 나와라 하는 그 유튜브를 제가 12월 초쯤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뒤늦게 노란 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연 노란 딱지가 내 유튜브에, 내 동영상에 몇 개나 붙어 있나 싶어서 쭉 훑어봤더니, 그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호철 씨 관련도 또 이것도 무슨 이렇게 관리를 하나? 저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검사하는 게 알고리즘으로 이제, 기계에서 개인이 이제 일일이 하지 않고 알고리즘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한다 그러면, 물론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부적합하다 하는 그런 단어라든지 용어라든지 이런 거를 입력을 해놓으면 그 단어나 용어에 부족한 부분을 관련해가지고 이제 부족한 판정을 하죠. 노란 딱지를 붙이고, 좀 경고성 비슷한 거죠. 하는데, 과연 그렇게 그러면 오거돈, 이호철, 이런 민주당 인사 쪽에 이야기를 하면 그걸 붙여가지고 못하게 하는가? 참 저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 답을 그렇게 명쾌하게 받을 수가 없어요. 구글 한국 본부가 있습니다만은, 제 엄청난 많은 시사 유튜버들 사이에서 표가 나겠습니까? 참 희한하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정말 구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 마라. 이런 시사 유튜버는. 물론 그러겠죠, 저한테. 당신이 하지 마라. 구글의 정책에 맞춰서,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수위에 조정을 해서 하면 되지. 왜 일방적으로 그렇게 비판을 하는 유튜브를 하느냐. 이렇게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오랜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중재위원회도 가기도 하고, 무슨 소송도 당해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크게 제가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언론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표도 안 나면서 계속 노란 딱지를 붙이는 건 저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돈 시장에 관해서는 참, 더 이상 안 했으면 하는 생각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사실은. 나도 뭐, 적당히 가자. 현실에 타협을 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과연 뭐 이게 현실에 타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왜 붙는 건지 몰라서 제가 오늘 한번 더 방송을 해보고, 또 이 방송까지도 과연 또 부적합 판정을 받는 건지 제가 한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올려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번 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지 저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오돈 시장의 어떤 비판 기사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 논평하는 데 대해서 유튜브 측에서 노란 딱지를 붙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노란 딱지를 붙였다는 걸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올릴 수 있을지 아닐지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두고 봅시다. 근데 어쨌든 오건 시장은 지금 그제 펜션에서 이래 묵고 있다가 언론사에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다른 데로 또 피신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보면요, 검찰 수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피해자 뭐 진술이 없다 그러지만은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해자가 시인을 했는데 가해자 시인하면 가해자 불러가지고 시인한 자체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해자는 뭐 또 엄밀하게 또 불러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보름이 지나도록 지금 조사도 수사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시장관사는 그대로 지금 뭐 오돈 시장 짐이 그대로 있고, 그럼 뭐 엄연하게 지금 뭐 공공 주거 뭐 침입이죠. 사실은 빨리 빼야 되는데 지금 뭐 부산시의 어떤 그런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엉망입니다. 지금 완전히 이게 뭐 뒤죽박죽 엉망이 돼가지고 전부 다 정무직 다 어디 따라나고 나니까 뭐 행정 제대로 대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진영 행정부 장관이 이게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싶어서 그러니까 11일 날 지금 뭐 부산시 방문을 한답니다.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가 좀 알아보겠다. 뭐 참 이게 부산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무중앙성이 돼가지고 부산시가 제2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흐지부지 난장판이 돼가지고 참 걱정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제가 걱정한다고 될 부분이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부산시가 이렇게 정말 내팽개치듯이 뜨내기 비슷하게 주인 없이 이렇게 지나쳐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산시의 주인은 누굽니까? 시장도 아니고 그 정무직들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미래통합당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주인이 돼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땅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시장 뭐 사퇴한 뒤에 보름 동안 잠적해버리도 아무런 뭐 조치도 없고 자기는 숨어서 책 읽고 앉아있고, 참 너무 이 안타까운 현실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또 이런 이야기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구글에서 계속적인 간접적인 압력을 가는 부분, 이것도 정말 참 저도 기가 찰 일입니다. 이 부산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뭐 앞으로 더 가열차게 부산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부분, 현재 돌아가는 시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더 비평을 해야 되겠다. 이게 제 평생 기자로 살아온 저의 소임이라는 생각이 점점 갈수록 더 들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 부산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우리 참 정말 정신 차려가지고 코로나 사태가 지금 창궐을 하고 있지만은 끝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신 차려서 부산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좀 보고 감시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감시의 눈초리를, 고삐를 한번 다잡아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